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 다뤄볼 학과는 가톨릭대학교입니다. 3년치 입시 결과를 분석하면서 2027학년도 올해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내가 쓸 전형, 학과를 정하시고요. 이 학과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이후에 국내 졸업자 및 예정자 가능하고요. 교과 100의 반영 과목은 국수, 영사, 과, 한국사입니다. 의예과는 면접을 보는데요. 합불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합니다. 성취도 방법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B가 3등급, C가 5등급이었는데 이렇게 2등급, 4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변경된 수능 최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자유전공,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세 개는 2합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는 2합 7입니다. 이 두 개 합 6이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아도 이 등급 구간에서는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교과 전형은 학생부 성적 자체가 촘촘하게 몰려 있어서 실제 합불은 내신 0.1등급, 0.3등급 차이보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 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명목 경쟁률이 아니라 수능 최저 충족률, 통과자 경쟁률입니다. 가톨릭대 지역균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실제 합불은 내신 서열로만 정리되지 않고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뒤 남는 지원자들 사이에서 다시 갈립니다. 우선 최저 충족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등 최저 충족률이 2025학년도보다 2026학년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종 등록자 경쟁률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평균과 중위 기준을 중심으로 입시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가톨릭대 인문계의 지역균형은 대체로 최종 등록 평균이 2등급대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일부 선호 모집 단위는 2.1에서 2.4등급대, 일부는 2.7등급대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2점대 초중반 학생은 모집 단위별 유불리를 세밀하게 따져야 하고요. 2등급대 후반 학생은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과 모집 단위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올해 인문계열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영어 영문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행정학과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연공학 계열인데요. 경쟁률 13.06대 1에서 5.15로 크게 내려갔고요. 최저 충족률은 76.1에서 83.5로 올랐고요. 통과자 경쟁률은 9.94에서 4.3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종 등록자 평균은 2.40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2합 6으로 최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률의 경우는 대체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합 7일 때는 일단 넣어보자 라는 학생들도 꽤 들어오는데 2합 6으로 강화되면 수능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빠지기 때문이죠. 이와 동시에 최저 충족률도 하락합니다. 통과자 경쟁률도 마찬가지고요. 합격자 범위는 평균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최저 끝꼬리가 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공학 계열 끝꼬리가 2.58인데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저 충족률인데요. 최저 충족률 역시 80% 이상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의 경우는 최저에서 많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등록자 평균인데요. 학과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바이오 메디컬 화학 2.12처럼 높은 경우가 있는 반면 컴퓨터 정보공학부 3.12, 의생명공학부 2.63,
AI 의공학과 2.89처럼 전년도에 학과 네임밸류에 비해 많이 떨어진 학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는 이 세 개 학과는 전년도 결과가 이렇게 낮게 열려 보이더라도 2027에는 자연공학 계열 2학력 강화와 광역 모집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해석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학과들은 올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지역균형 최종 등록 평균을 한번 예상해 보았는데요. 2024 공식 입시 결과의 전체 흐름, 2025, 2026 모집 단위별 경쟁률, 최저 충족률, 통과자 경쟁률, 최종 등록 평균, 그리고 2027 지역균형 261명 모집과 자유전공,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의 최저 강화,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2027 지역균형 입시 결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학과별 차이에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광역 모집 단위가 일부 상위 지원층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이 정도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류형은 서류 100, 면접형은 1단계 4배수 면접 30입니다. 다른 학교와 다르게 서류형과 면접형의 평가 방법이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학업 40, 진로 40, 공동체 20이었는데 올해 40, 35, 25로 변경되었습니다. 둘 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도 있는데 꽤 많이 선발하기도 해서 넣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의예, 약학, 간호도 있는데요. 둘 다 선발 방식은 동일합니다. 1단계 4배수, 2단계 면접 30입니다.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약대, 의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간호는 최저 없고 추천 인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입니다.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느냐가 40이고요. 전공 성적은 좋냐, 공동교육과정은 있냐, 전공 성적은 오르고 있느냐 등이 35%. 리더십은 있는지, 멘토는 있는지, 공동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가 25%입니다. 이제 2026학년도 작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문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최종 등록 평균인데요. 심리학과 2.18, 일어 일본 5.65 등 전반적으로 3등급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학과별로 매우 넓은 등급대에서 합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내신이 부족해도 학과별 서류에 따라 합불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최초합 평균 3.75, 최종 등록 평균 4.17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합격한 학생이 그대로 등록하는 전형이라기보다 상위권 학생 이동이 발생하면서 충원이 꽤 도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철학, 심리, 경영, 법학, 경제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과들은 경쟁률도 높고요. 최종 등록 평균도 높고요. 실질 경쟁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합격선도 높은 학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문 계열의 지원자 최저를 보면서 가톨릭 대학교도 외고, 국제고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7등급 대학생이 지원을 하지만 최종 등록 최저를 보면 6등급 때까지 붙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문 계열은 6등급 대 중반까지, 그 외 계열은 보편적으로 3등급 초중반, 끝자락까지 본다면 3등급 중후반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연 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처럼 2.92등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자연공학 계열처럼 3.62부터 6.99까지 상대적으로 넓게 형성된 학과도 있습니다. 3등급 되면 다 붙는 전형도 아니고요. 내신 숫자보다 어떻게 생기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학과에 얼마나 잘 맞는가가 중요한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 화학, 수학, 물리, 생명, 의생명,
바이오메디컬 화학, 바이오메디컬 소프트는 단순 경쟁률만 높은 게 아니라 최종 등록, 실제 경쟁률도 높고 충원 구조도 크지 않은 점을 보아서 실제로 매우 강하고 높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정보공학부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AI 의공학과인데요. 이 학과들은 3등급부터 5등급 때까지 넓은 지원자층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고 3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추천합니다. 단, 높은 수학 성적, 프로그래밍 경험 등이 받쳐진다면 4등급 때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학과입니다. 다음은 충원율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인공지능학과 216, 물리학과 140, 식품영양 140, 정보통신 127, 수학, 의류, 컴퓨터 정보 100 등을 보아 상위 학교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업을 노리신다면 이런 학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바이오 메디컬 화학 50, 미디어 기술 콘텐츠 50 등 취업을 노리고 들어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학과들은 최취업을 노리고 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바이오 메디컬 화학은 평균이 2.75라는 점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면접형입니다. 이 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최초 합격이 40%라고 합니다. 이 말은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면 5 곱하기 4니까 20명이죠. 1차 합격이. 근데 1배수에서 최초 합격이 40%라는 말은 1배수에서 2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3명은 6등 이하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면접 결시율이 5%니까 20명 중에서 19명만 시험에 응시했고 면접에 응시한 합격률이 31.58%라는 건 면접을 본 학생 3분의 1이 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표도 철학과 예시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평균 3.98, 1단계 평균 4.16, 최초합 평균 4.57, 근대 등록자 평균 4.51. 보통은 1단계 평균보다 최초합 평균이 더 좋아지거나 비슷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최초합 평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지원자들은 보통 3.98등급인데 1단계 평균이 4.16등급대다. 근데 최초합 평균을 보니까 4.57을 보면 단순 내신을 본다는 느낌보다 정말 우리 학과와 잘 맞는 학생을 보겠다라는 것이고 등록자 평균도 4.5인 걸 보면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 평균 등급을 보면 심리는 2.67을 제외하고는 3등급대가 많았고요. 중국, 일본은 5등급대 학생들도 붙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처럼 교과 정합성이 중요한 학과, 생명, 의생명처럼 전공 적합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학과, 컴퓨터 AI처럼 지원층이 넓고 면접 변수도 큰 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1배수 최초 합격을 학과별로 보면 어디가 지키는 학과고 어디가 뒤집히는 학과인지 보입니다. 화학과 모집 6명, 1단계 24명 통과라고 보면 1배수 최초 합격 33.33이니까 최초합 6명 중 약 2명만 원래 1배수권에 있었던 학생이었던 셈이죠. 즉 화학과는 면접 이후에 순위 변동이 꽤 있었다는 뜻. 게다가 충원율 100, 최초합 등록률 50이라서 처음 붙은 6명 중 절반만 등록하고 절반은 빠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화학과가 1단계 통과 후 면접 역전이 가능성이 있고 추합도 도는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식품영양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배수 최초 합격 0이 제일 눈에 띕니다. 이건 최초합 5명 중 원래 1배수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면접에서 완전히 판이 뒤집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충원율 80, 최초합 등록률 60, 면접 응시 합격률 56.25까지 보면 식품영양학과는 1단계만 뚫으면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학과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른쪽 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수학과입니다. 지원자 평균 3.45, 1단계 평균 3.41, 최초합 평균 2.9, 등록자 평균 4.22. 최초합 평균은 높았는데 등록자 평균이 확 내려갔습니다. 즉
잘하는 학생이 최초합으로 붙고 빠져버리면서 추합 끝에 등록자 평균이 크게 내려간 구조입니다. 반면에 에너지환경공학과 3.38, 3.03, 2.88, 2.9 이건 아주 깔끔합니다. 서류 통과자도 좋고 면접에서 더 좋아지고 등록자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느낌. 즉 에너지환경공학과는 서류도 강해야 되고 면접까지 안정적으로 잘 본 학생이 붙는 학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를 이렇게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학과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면접형과 서류형 중에 뭘 넣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선 둘 다 평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면접을 잘 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로 갈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기부의 완성도 측면에서 내 생기부가 너무너무 좋아서 굳이 면접하지 않아도 돼. 그렇다면 서류형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활동과 활동 간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면 면접형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형의 경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가톨릭 때보다 상위 학교의 학과가 많고 충원율도 많이 돌고 면접 역전이 자주 발생하는 학과라면 면접형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부터 보면 의외로 가장 높은데 가장 무너짐이 적은 학과입니다. 등록자 평균 1.12, 등록자 최저 1.6, 1단계 평균 1.1, 1단계 최저 1.6이면 사실상 서류 통과선과 최종 등록선이 거의 같은 축에서 움직여져 있다는 뜻으로 지원자, 합격자 모두 매우 촘촘합니다. 충원율이 104%가 나온 건 붙은 학생들이 다른 의학 계열이나 상위 선택지로 일부 이동했다는 뜻이지 합격선이 넓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도 의예과는 전형 구조상 지원자의 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 2027도 등록자 평균은 대략 1.08에서 1.15 정도, 등록 최저는 1.5에서 1.6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경쟁률은 2026에 14.92대 1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는 15에서 17대 1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학과입니다. 등록자 평균 1.64, 등록자 최저 1.97, 1단계 평균 1.6, 1단계 최저 2.89를 같이 보면 약학과는 상위권 지원자가 매우 많이 몰리지만 1단계 하단은 의예과보다 넓고 최종 등록선은 꽤 다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즉 많이 지원하지만 아무나 끝까지 못 가는 학과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약학과는 2027에 가장 흔들릴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선발 인원 8명으로 적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의예과보다 낮아서 허수와 실수요가 더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약학과 예상 경쟁률은 27에서 한 33대 1 정도, 등록자 평균 1.55에서 1.7 정도, 등록 최저는 1.9 전후에서 형성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간호학과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등록자 평균 1.86, 지원자 평균 2.26, 지원자 최저 5.01 등급입니다. 근데 면접 합격률이 40.32로 세 학과 중 가장 낮아요. 1단계 평균 1.82에 1단계 최저 2.3, 최초합 평균 1.75, 등록자 평균 1.86이라는 흐름을 보면 서류 통과 이후에도 면접에서 꽤 많이 걸러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면접 합격률이 가장 낮아서 지원은 많이 가능해 보여도 실제 최종 합격은 생각보다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자도 평균이 1.75에서 한 1.9, 등록 최저가 2.2에서 2.4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쟁률은 17에서 21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가톨릭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합격 기원합니다.